자, 그래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이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함께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시는데 또 많이 막혔던 모양이죠? 네, 여기 1호 터널 앞에 잠깐 사고가 좀 있어서 네, 계속 저한테 늦는다고 보내주셔서 제가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네, 소월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교통방송이에요? 뭐 그래요, 해줘요. 뭐. 자, 오늘 일발장전 가봅시다. 뭐 일단 여러 가지 앞서 매크로 재료들은 알려드렸고 부양책 얘기, 그다음에 변종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이따 또 뭐 정경민 차장하고 또 겹칠 것 같긴 하고 곧바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면은 지난 금요일 날 테슬라가 앞서 이제 김명 매니저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S&P에 네, S&P 500이 이제 편입되기 직전 이제 마지막 영업일이었거든요. 네. 한 6% 가까이 또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네. 거래량도 됐습니다. 솟았고 뭐 테슬라 그러면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이슈죠.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필수 구성 종목 하나 또 언급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팅크웨어라는 기업이고요. 뭐 딱 찍어서 이 기업이다라는 건 아닌데 팅크웨어 내용 보면서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팅크웨어의 전자공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이나비 블랙박스로 가장 유명한 회사죠.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맵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차량 출고 후에 고객이 선택을 하는 그런 뭐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블랙박스, 이것은 이제 애프터마켓이었는데 블랙박스는 곧 있으면 이제 신차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비포마켓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장착이 의무화되는 거죠. 워낙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보급에 앞서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하고 차량 간의 책임 소재 구별을 위한 사고위원회가 곧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령으로 발표되지 않겠나 싶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이제 장착 의무화한다 그래요. 대주주가 여기는 이제 유비벨럭스, 지분율 31%, 3분기 블랙박스 수출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의 한계, 뭐 뻔한 회사 이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특히 일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은 차량들 보면 블랙박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1,200억, 3분기 누적 매출이 1,400억, 영업이익이 65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한 1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자, 마지막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모멘텀인데 전동 킥보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또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많이 하는데 사고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한 135% 통계적인 수치인데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팅크웨어가 오토바이 전용 블랙박스 M3 자전거용 블랙박스 TC1 뭐 이런 제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에도 아마 블랙박스 장착이 조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워낙 사고들이 많이 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엔 팅크웨어와 자율주행, 뭐 데이터 맵, 뭐 이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교집합으로 형성이 돼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슈가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이밍이다. 네, 요 내용을 이제 했습니다. 저런 자료의 출처는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에서 자료 원천 소스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계시고 그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업을 딱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뭐 가격 전략 지금 네. 얼마에 매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대장도 안 했는데? 네. 네. 자, 붙여주세요. 네. 네. 팅크웨어 그냥 저도 이제 계속 관심주로만 넣어놓고 보고 있다가 왜냐면 뭐 이제 결국에 맵이잖아요. 맵이 그렇죠. 있어야 맵 데이터. 예, 뭐 자율주행을 하든 뭐 이렇게 할 텐데 사실상 이제 맵의 원천 어떤 소스를 거의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워낙 업력도 오래됐기 때문에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엊그제는 아니죠. 12월 초에 움직였었던 건 아마 짚어주셨듯이 전동 스쿠터 관련돼서 이제 뭐 블랙박스 또 이제 이거 운전할 수 있는 연령대도 좀 낮춰주는 그런 법안 관련돼서 좀 미리 한번 켰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도 이제 전기차도 한번 갔고 그러면 이제 좀 자율주행이 이제 한번 틀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언뜻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몇 가지 모멘텀을 좀 많이 보유한 기업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좀
이게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시가총액 비해서는 1,200억이래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회사가 이제 업력과 또 이제 좀 핵심 역량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좀 확장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큰 기업들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오토에버, 워낙 근데 최근에. 이제 차트가 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격전을 벌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주말에 또 앵커께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피곤할 때 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한계가 이제 용량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핵심,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의선 부회장,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의 어떤 이제 주축으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 뭐 또 신규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3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3세다 맞아. 보니까 그래, 이제 되겠네. 뭐 이제 2세만 돼도 자기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면서 이제 자라왔고 이제 이 가신들, 개혁 맞아요. 공신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이제 그룹을 장악하려면은 그렇죠. 뭔가 3세가 있어야 되면 이 헤게모니, 그러니까 뭔가 파워를 좀 쥐기 위해서는 뭔가의 이제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고 맞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내연기관으로 갈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아무리 뭐 제네시스를 잘 뽑고 뭐 신차를 잘 뽑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개를 만드는 기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 MN소프트 버스턴 같이 다이내믹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현대 MN소프트 같이 좀 작은 그동안의 현대차의 반개 혈족과 같았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현대 오토에버로 합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컨트롤 타워는 현대 오토에버로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 뭐 딱 표적지를 대고 이 종목을 쏘자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그러니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또 이제 타이밍이 또 강조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뭐 일단 중장기적인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주고 뭐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랫단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놓고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에서 셔틀을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무인 기업입니다. 셔틀인가요? 무인 셔틀입니다. 운전수 없이? 네네. 그래서 사실상 현실성이 가장 높은 대형 물론 이제 구간은 짧아요. 구간은 뭐 이게 뭐 서울에서 뭐 수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이게 역과 역 밑에 이렇게 그 가이드 로드가 있는 거 아닌가? 가이드 그건 그건 우리 아니고 왜 골프장 가면은 카트 전동 카트가 그거는 자율주행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 저 리모컨 하면 이렇게 쭉 네, 오잖아요.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KT와 함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대형주 중에서 하나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현대 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근데 이제 또 좀 이렇게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해서 오늘 또 한 몇 프로 날 거 없니?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좀 더 아랫단으로 가서 저는 해성 D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성 DS. 해성 DS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이 자율주행하고 직접 연관이 닿아 있다기보다는 네. 자동차용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네, 수출도 좀 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동보 DBI텍 네, 네. 할 때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맞습니다. 뭐 약간 그 구동 칩, 뭐 드라이버 IC 네, 이런 네.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여기서 뭐 전자 차폐까지 가고 뭐 카메라까지 가고 뭐 mm웨이브까지 이렇게 너무 넓히면은 이제 이게 밑도 끝도 없어지니까. 사실 통신 이슈는 앞서 김양 매니저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통신 이슈도 조금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확장이 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어떤 대장주, 컨트롤 타워 이 종목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일 만한 종목은 역시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고 네. 그 아랫단에 살짝만 내려가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내년에 좀 큰 성장이 좀 뭐 한 500억 이상의 그런 좀 영업이익이 좀 기대되고 있는 이제 해성 DS 정도까지만 이렇게 좀 골라서 타이밍적으로 차트들이 괜찮습니다. 이런 좀 자리가 좀 어머? 상당히 좀 저게 괜찮다 그 보니까 팅크웨어를 빼버렸네. 네. 팅크웨어는 원래 있던 거고요. 네. 우리 프로듀서님, 네. PD님 팅크웨어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네네. 뭐 저는 뭐 오늘 일발장전에 좀 그렇죠. 종목으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차량용 간 V2X라는 개념도 있지만 통신 관련돼서 mm웨이브 많이 얘기했죠. 5G, 이제 6G까지 가는데 더 영역을 넓히면 뭐 엣지 클라우드, 뭐
많아요. 밑도 끝도 없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재밌습니다.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논의가 어찌 보면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한쪽은 이제 또 인공지능 로봇 요쪽으로까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의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롯데정보통신. 좀 하이라이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차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룹 내에 IT 계열사들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그룹으로 따지면 이제 삼성 SDS, LG는 이제 LG CNS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그룹에서 유일하게 이제 IT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현대오토에버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회사가 현대오토에버가 좀 될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사옥을 지을 때 현대기아차 그룹 사옥 지을 때 IT 인프라를 이제 까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매출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본인의 손으로 이제 가장 조금 성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도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롯데그룹의 유일한 이제 IT 솔루션 회사가 롯데정보통신이거든요. 이 회사도 한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롯데정보통신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러 있어요. 이 롯데라는 거 빼면은 더 프리미엄 받겠네요. 그렇죠. 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주가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까지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좀 횡보를 좀 오래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된다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접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V2X, 뭐 ADAS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ADAS가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주류거든요. 레이더나 이제 라이더 ADAS?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첨단 운전자 이제 보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이제 또 가장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만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시되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이제 한 종목만 추가를 좀 해드리면 뭐 팅크웨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자리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팅크웨어처럼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니퀘스트? 네, 유니퀘스트. 테스트 말고 네, 퀘스트. 네, 맞습니다. 유니퀘스트. 코드 번호가 이제 077500. 요 유니퀘스트라는 그러면 종목이 오토에버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거 맞습니다. 빼고 공간상 네. 현대오토 빼고. 네. 네, 그래서 유니퀘스트를 저는 이제 조금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그 FMS라고 해가지고요 차량 관제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그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 아마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영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영화에 잘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중앙에서 이제 그 자동차들을 다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요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 높은 이제 빌딩에서 자동차를 그냥 자유낙하를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은 어쨌든 중앙에서 뭔가 이제 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이제 큰 이슈가 되면 보안상의 이슈로까지 이제 불거졌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도로가 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 관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도 자율주행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역할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이 ADAS 기술 그리고 이제 차량 관제 시스템과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뭐 국책과제에도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대구라든지 저 제주 지역에서 이제 차량 관제 시스템 정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유니퀘스트라는 기업도 참고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S&P 500 편입이 되고 주가가 뭐 최고가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 이제 소재 종목들 한번 부각이 됐으면 다음 이제 사이클로는 어찌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날 막 센트럴 모텍 이런 기업들, DID 같은 이런 기업들 테슬라에 뭐 부품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다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서도 한번 이슈 메이킹이 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유니캐스트를 좀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것저것 붙여보니까 많네요 또. 네. 하여튼 그래도 다 찍어야 되니까 저는 블랙박스. 네. 뭐 전 뭐 평범하게, 무난하게. 네. 롯데정보통신 좀 새롭다. 네, 근데 네. 주가가 움직인 건 신선하네.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해성 DS는 조금 올라 있고 하여튼 뭐 다 위치들은 좋고 타이밍이 잘 되어 있어서 타이밍, 그러니까 시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역시 뭐 데이터 맵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영역을 넓혀봤고 자 김영 매니저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네. 보내드려야죠. 오늘 네.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좀 돼 있으니까요. 이번 주 시장 전략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종목 대응 전략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